예. AI와 구제역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과 또 이 지역에 와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차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김광수 도당위원장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깊이 새겨서 대선 과정은 물론이고 헌법 개정 또 앞으로의 정치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선 기획단장으로 오늘 이 정세를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점입 가경에 돌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퇴를 하고 김부겸 의원이 대선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재명이 가라앉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장막을 긋고 보니까 도로 친노, 도로 참여 정부로 이기로 지금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만들어준 대선인데, 대선판인데 이런 과거로의 회기로 귀결되고 있는가? 이것은 참 기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벚꽃 대선이 진행되면서 패권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친노의 깃발만이 맞붙기는 그런 경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위태로운 조건 속에서 친노의 적통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정권의 제2기로 정권이 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호남을 폄훼하고 햇볕 정책을 법정에 세웠으며 김대중의 민주당을 쪼갠 사람들이 오늘의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희정 지사가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참여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발언을 거둬들이면서 저의 사과로 고초를 겪은 분들께 위로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고 사과받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땡큐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끝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의 전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위로가 된다면 사과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 말이겠습니까? 이 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희정 지사의 사과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또 다른 정략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호남의 역풍을 우려할 말 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북 송금 특검은 참여정부가 정략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적으로 그 후과가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민주 세력을 분열시킨 결과를 빚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대북 송금 특검은 노무현이 한나라당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준 호남 정치를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을 분당시킨 것입니다. 호남을 버리고 영남을 얻겠다고 하는 신지역주의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첫걸음이 대북송금 특검이었습니다.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을 얻고 영남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의 사고로 끝일 일이고 그것이 어째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나 또 일본의
그동안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북 송금 특검으로 여기 계시는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분열시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김대중과 노무현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바로 이어받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오늘의 북한의 핵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기반을 10년 동안 다질 수 있었고 임기 말에 합의한 14선언도 훨씬 이전에 합의해서 사업 실시를 진행하고 남북관계가 평탄대로로 굳혀지고 큰 길이 열렸을 것입니다. 임기 말쯤에 했던 서해안 평화 협력 시대가 굳건히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 구조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었고 자금의 미사일 사태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 특검으로 인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장 창출은 내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탄생,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정권으로 암흑의 10년 시절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대북 송금 특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새누리당과도 연정이 가능하다. 대북 송금 특검에 참여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묻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균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적폐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추궁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